Recording in progress.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학생대상 AI 꿈키움 캠프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선생님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 장학사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네. 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공동 주최하는 2016 전국 학생 AI 꿈키움 캠프 부제를 연결, 함께 미래를 설계하다 이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각각 이제 각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거 내 목소리가 들리시는 거죠? 네네. 네,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AI를 배우면서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설계해 보자 이런 의미에서 부제를 지었습니다. 일정은 8월 13일, 14일 네,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입니다. 대상은 당초 200명 정도 계획이었었는데요. 교사 학생 합쳐서 200명 정도였는데 지원자가 조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은 200명까지, 교사는 40명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청한 학생들은 거의 다 선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인사 말씀인데요. 잠시만요. 이봉용 장학관님께서 아까 방금 좀 전에 전화가 왔던 것이 저희 장학관님이 지금 조금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는데 지금 들어오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 네.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AI 미래교육팀의 이봉용 장학관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들으시,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네. 네, 우리 16개 시도의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 이봉용 장학관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애들 학생 키움 이 행사로 AI 이 행사에 이렇게 참석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지금 우리 장하사님과 우리 지원단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가 어, 지방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서울에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 있는 이런 대학과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강사진 선생님들 통해서 이 인공지능 교육에 좀 더 접근성을 갖고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미리 우리 학생들 선발하셔가지고 준비도 이렇게 같이 각 트랙별로 프로그램이 이제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잘 협의하셔서 어떤 트랙으로 하실 건지 그런 것들 오늘 자리를 통해서 정보를 적응 받으시고 학생들과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학생들의 그런 어떤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고 학생들한테도 이런 또 훌륭한 대학에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진로라든가 또 학생들 간의 그런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각 시도에 서로의 학생들이 서로 몰랐던 학생들이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번 일을 참가한 걸 계기로 해서 학생들과 또 교류하는 그런 일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16개 시도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학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지금 자료 업로드 링크 퀴즈엔 이렇게 해서 제 채팅창에도 안내를 드렸고요. 네, 지금 여기 화면상에도 띄워놨는데 지금은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퀴즈엔 링크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까요. 네, 이 링크 기억해 두셨다가 계속 여기를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링크를 들어와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네, 지금 네, 전국 학생 AI 꿈 키움 캠프 사전 설명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캠프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학교 발송된 공문의 내용이 있고요. 네, 행사 장소, 지금 숙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올라갈 테니까 여기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으로 한 번 더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설명회를 이제 계속 이어 나갈 텐데요. 지금 이제 그 설명회는 제가 그 학교로 보낸 공문들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사전 질의가 들어온 게 있어요. 그 내용들 설명을 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눈에 보는 캠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1박 2일 숙박형 프로젝트 캠프입니다. 네, 바이브 코딩, 생성형 AI, 파이썬, AI 로봇, GPU 활용, 딥러닝 이렇게 네 종류인데요. 다행히도 지금 이게 한쪽으로 몰리지가 않고 저희 200여 명의 학생들이 고르게 분포가 됐습니다. 거의 50명 내외로 다 분포가 돼서 별도로 뭐 이지망으로 배정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전부 일지망에 다 배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문은 사실 오늘 나갔어요. 예, 오늘 각 학교로 나갔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학교 이제 등록대장이나 뭐 이런 데서 학교 이제 배정받은 공문이 있으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I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파이크 프라임, 예, 요걸 활용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GPU 활용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GPU를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저희가 이제 기업에서 GPU를 이제 구매를 해서 네, 그걸 접속을 해서 GPU에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학생 200명, 교사 400명, 총 240명 규모고요. 그다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솔 선생님이 꼭 정보 교사여야 하는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공문에 안내된 바와 같이 과목 제한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신촌 캠퍼스에서
특강하고 실습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되고요. 숙식이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교통비는 별도 지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교통비는 따로 지급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 캠프의 목표인데요. 다양한 AI 분야의 탐구 프로젝트 경험을 제공하고요. 네, 수준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AI 활용 역량 진로 탐색, 팀 기반 활동으로 문제 해결력, 협업 창의학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전국 간 학생 간 교류로 AI 인재 양성 기반의 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네, 요건 아까 다 이제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네, 4개의 트랙별로 운영이 됩니다. 네, 고르게 50명 정도씩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수준을 뭐 바이브 코딩, 그다음에 생성형 AI 파이썬, AI 로봇, 네, 그다음에 파이썬 중상급 학생 대상으로 레벨을 조금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로 학생들 그 난이도 프로그래밍 난이도를 다 적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 이제 강사 선생님들한테 다 전달을 해서 그 레벨에 맞춰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전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요. 지금 일단 사전교육 1차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는 전에 처음 공문이 나갈 때는 학생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초반에 다 같이 그 줌 회의를 또 한번 하려고 해요. 그래서 8월 3일 날 처음에도 선생님들도 좀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분반별로 줌 이동해서 사전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접속하는 링크는 학생, 교사 전체가 모두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링크를 다 바꾸질 않아요. 계속. 그래서 오늘 드린 링크가 사전 1차 교육, 사전 2차 교육 때도 계속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 메시지로도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캠프가 또 진행이 되고요. 근데 사전 교육을 시간을 이렇게 2시부터 5시까지로 잡아뒀는데 이게 이제 그 항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일찍 끝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사전 교육이 이제 길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길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다음에 1차 교육 때 선생님들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일차 행사입니다. 1시에서 1시 반까지 등록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시 반에서 2시까지 개회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시부터 2시 50분까지 연세대학교 교수님께 특강을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트랙별로 교실로 이동을 해서 각 교실로 이동을 해서 실습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식사가 있고요. 저녁 식사는 연세대학교 학식을 먹도록 합니다. 네. 실습하는 그 연세대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학식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 식사 끝나고 나서 시도별 팀 소개 및 네트워킹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시도별로 팀에 대해서 이제 각자 조금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숙소로 이동해서 체크인을 진행을 하고요. 취침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 저희가 연세대학교에서 숙소까지 키로수가 3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버스도 한 번에 가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걸 활용을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제 버스를 빌렸어요. 버스를 대절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 버스를 다 태우려면 6대가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잠깐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에 약간 막히는 구간이 있기는 한데, 3km이기 때문에 사실상, 금방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출발하는 그룹과 두 번째 출발하는 그룹, 이렇게 나눠서 차량 3대를 지금 이용하려고 합니다. 네,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날
숙소에 들어갈 때 먼저 탔던 학생들은 이제 둘째 날 나올 때는 후순위로 이제 되겠죠. 그거는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기상에서 호텔 조식을 먹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도 버스를 저희가 대여한 버스를 활용을 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또 특강을 듣고요. 그 다음에 트랙별 실습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점심 식사 또 학식이 진행이 되고요. 연세대학교 시설 탐방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연세대학교 시설 탐방 프로그램이 연세대에서 아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맞춰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는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여기서 이제 실습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뭐 결과물이라든지 뭐 소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회식이 있고 6시에 이제 모든 행사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인솔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확인해 주실 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공문이 나간 거에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학생 안전관리, 캠프의 운영 안정성 위에 인솔교사가 참여가 필수이고요. 학교별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학생 대상의 안전교육을 실시 후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만에 하나 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제 그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크게 이제 작용이 됩니다. 물론 저희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오게 되면 안전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도 시켰느냐, 또 이제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학생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후에 이동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전교육은 출발하는 날 아시게 되면 정신 없으시겠죠. 미리 안전교육을 뭐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계획을 세우셔서 꼭 반드시 진행을 하신 다음 참여를 해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준비물은 이제 개인 노트북인데요. 최소 사양은 프로그램별로 다음 주에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할 때 그때 한 번 더 그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로봇 엑셀 성전은 로봇을 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숙식과 관련된 내용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숙박하고 1일 1차 석식, 2일 2차 조식 및 중식이 제공이 됩니다. 네, 요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1일 석식, 2일 2차 조식, 그다음에 중식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따로 지급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선생님들은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침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시도교육청에서는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자면 학생을 데리고서 선생님들이 인솔을 해서 어디로 간다고 하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출장 기회를 통해서 여기와 뭐 필요한 시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일일 숙식이기 때문에 아마 멀리 오시는 분들은 이제 중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출장이나 이런 거가 지원을 받아서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2일 2차도 조식하고 중심까지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석식 같은 경우에는 해결하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서울에 들었을 때는 이제 그 선생님들은 장기 여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운영에 비해서 신청을 받아서 옵니다. 네, 요거는 서로별로 짐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청 학생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써서 어제 메시지를 보내고 오는데 참석 대상자 인솔교사가 명령입니다 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그 학교로 공문을 보내면서 전국에 있는 학교로 보내면서 요 내용을 첨부를 했습니다. 참석 대상자 동의이 있을 경우 공문에 전달될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신청할 때 처음 신청할 때 작성하셨던 그 내용하고 일치합니다. 네. 다만 이제 취소 신청과 참가 신청하는 셀렉하는 그 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소 신청이 참가 신청이 이제 해서 두 명을 다 표시해야 됩니다. 누가 취소를 하고 누가 신청을 하는지를 구분해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수신처가 무엇으로 공문을 보내줘야 돼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창의미래교육과와 해당 지역의 시도교육청 두 곳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대상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변경 신청을 하실 때 여기서 이제 취소자는 한 명인데 신청자는 두 명이다. 이건 안 되고요. 취소자가 한 명이면 신청자도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되면 그 대상자는 자동으로 확정이 되고요. 이럴 때는 다시 확정 공문을 보내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아마 240명이기 때문에 좀 여러 명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따로 또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학교에서 공문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되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회신을 따로 드리지 않고 공문 보내시는 즉시 참석 대상자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문의 내용들은 다 그 공유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질의응답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을 같이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캠프 운영에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주관기관의 연세대가 포함이 되나요? 학교생활부 기록 기재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행사를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한 행사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이게 그 대학 연계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활기록 기재 자체에 학교명을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그 감사원에서 생활기록부 감사를 받았는데 약간 그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렸다가 나중에 이것을 지워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행사를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한 행사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그 선택한 그 과목의 선생님들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 월요일에 설명회 때, 다음 주 1차 온라인 수업 때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수단의 별도의 기준이나 지침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각 시도별로 말씀드렸지만 시도별로 지침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교 그 시도별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교사가 아니라도 인솔은 괜찮습니다. 학생 참석자 명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오게 되면 전부 서명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학교에 참석했다는 그 공문을 발송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문의가 많으신데요. 전부 2인 1실이에요. 2인 1실.
이고 성별에 따라서 당연히 분리가 되겠죠. 네, 그래서 2인 1실로 진행이 되고요. 음, 일단은 트윈 베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베드가 두 개가 있고요. 트윈 베드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선생님들하고 학생은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 다섯에 교사 하나다 이러면은 교사분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네, 가급적이면 이제 그쪽 같은 지역이겠죠. 선생님하고 같이 주무시고,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5명씩이면은 홀수로 한 명씩이 남기 때문에 한 명씩 남는 친구들은 타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자게 될 예정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은 같은 층에 있게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 같은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층에 선생님들을 숙박을 하게끔 그렇게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혹시 2인 1실이라면 교사 학생 상관없이 학교끼리 묶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원칙은 이제 학생과 교사를 분리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약간 좀 뭔가 나중에, 학생들하고의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선생님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해뒀는데요. 네, 이거를 원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학교들이 또 많을지 어떨지, 네, 그거를 잘 지금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네, 이렇게 지금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을 조금 보호하기 위한 차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잠깐만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예비 학생 취소요? 네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네네. 일단은, 어, 네, 요 부분은 죄송한데 그 공문을 한번 보내주시면 조금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그 민경서 선생님은 네, 저한테 한번 연락을, 이거 끝나고서 제 휴대폰 번호를 적어 드릴 테니까요. 네, 네,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공문으로 귀찮게 이걸 보내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취소한 학생이 있고 선정된 학생이 있어요. 다시 이제 신청한 학생이 있어요. 근데 취소한 학생이 집에 안 알리고 만약에 집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랬을 경우에 선생님들이 이거를 얘를 취소하고 그 다른 학생들을 했다는 근거가 또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한 부분임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행정 처리를 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선생님들 그 취소자들이 있게 되면 반드시 가정에 조금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학부모 보호자 연락처를 다 받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근거를 조금 남겨주셔요. 메시지로, 혹은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이 학생이 취소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반드시 아셔야 한다는 점. 네, 네. 수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써서 낸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좀 참고할 만한 자료로만 쓰이고 완전하게 이제 그렇게 되진 않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연수를 진행하게 되면 AI나 이제 뭐 파이썬 이런 연수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항상 수준 차이가 조금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은 파이썬은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썬은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학교에
정보나 인공지능 기초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접한 학생들이면 좋습니다. 네, 아예 파이썬을 모르게 되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좀 쉽지는 않죠. 네. 네, 그래서 여기 선생님께서는 좀 전문적인 내용들 좀 써주셨는데요. 요거는 담당 선생님들께서 안내를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비되거나 필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일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후속 활동이 있는지 단발성인지 지금 따로 이 행사가 끝나고 그 추가로다가 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한번 그 캠프 때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고 네,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가을에 한번 겨울 방학 때 한번 이런 캠프가 한번 더 있을 예정이에요. 그때는 이제 다른 대학하고 또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요거는 말씀드렸고요. 네, 근무 상신 같은 경우에도 시도별로다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네,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 알려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이제 그 각 시도교육청 장학사님들이나 학교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트북은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어, 이 행사를 이제 처음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교육부에서 사업비를 위탁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이제 그 확인을 해봤는데 전국 단위로 이렇게 AI 캠프가 진행되는 게 최초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 어떤 AI 캠프들 많이 봤는데요 하는데 그 민간 기업이라든지 뭐 어떤 다른 데서 한 거는 많았는데 교육부, 교육청 단위에서 진행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지금 다 새롭게 다 뚫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말씀드리자면 대학교 기숙사에서 자는 거를 막 추진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난관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렵게 잡은 것이 지금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고요. 네, 이게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처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많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특히 이번에는 네, 그 학생들을 조금 인원수를 원래 계획보다 조금 늘리면서 이게 이제 저렇게 됐어요. 네, 일단은 예산 같은 것들이 필요 이상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빌려서라도 조금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채팅창이나 혹은 네, 마이크를 켜시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특별하게 뭐 질문 사항이 없으신 거죠? 네. 채팅창에 질문 올렸습니다. 어디요? 채팅창이요? 네, 잠시만요. 채팅창에, 예. 음, 네, 추가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추가는 안 되고요. 네, 변경만 가능합니다. 이 출석 내부 결제, 인정 결석 처리 이 부분들은 다 각 시도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내부 결제 후 인정 결석 처리가 당연히 가능하죠. 네, 이거 교육부, 교육청 공문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서울에서 만약에 질문을 한다 그러면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이거 학교장 결제를 다 맡아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온라인 설명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미리 이게 다 안내가 되었던 부분이라서 요거를 알고서 신청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일단은, 네, 요 부분들은 차후에 그쪽 선생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랙 사이에서 인원 변경이요. 같은 학교에서 인원 변경이 좀 많으실까요? 신영고, 은주 선생님. 네, 제가 온주인데요. 네네. 2명인가 3명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신청을 아, 했었는데, 네네. 2명이었던 트랙을 3명이 하고, 3명이었던 트랙을 아, 2명이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거는 가능하고요. 네. 명단은 따로 올리지 않아도 될까요? 아, 한 잠시만요. 명이 A에서 B로 이렇게 옮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네. 명단이 없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아, 그러면, 어, 이 부분은 학생 참여 불참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쵸? 네, 다 참여는 하는데 트랙만 다를 뿐인 건데, 음, 일단은 뭐 가능은 하고요. 네, 가능하고 요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네, 일단은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까지 굳이 공문으로 받아야 될지는 지금 조금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음, 학교에 내에서 작성한 공문을 요 공유해 달라는 얘기 아까 저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안전 교육? 요거는 굳이 공유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학생들은 사실 요거는 필수죠. 학생들은 그 공문에 다 나갔잖아요. 일정이. 네.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늘 것만 필수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 이제 다음 주에도 한번 들어와 주십사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아니요. 생활기록부 입력을 생활기록부 입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생활기록부 입력을 가능한 걸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예. 이게 저기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계라는 표현만 들어가 있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안내를 드릴 때 생활기록부 기재는 저희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생활기록부 기재가 가능하다는 것이면 처음부터 생활기록 기재 가능 이렇게 써서 냈겠죠. 네. 아, 주차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무료 주차가 가능하거든요. 네, 호텔이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네, 1차, 2차 사전 연수 교사는 필수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1차 때는 참여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다 이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그걸 배운 내용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파이썬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아는 학생들이면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처음 하는 아이들도 파이썬을 할 줄만 안다면. 네, 교사는 네, 같이 계셔야 돼요. 네네, 같이 계셔야 됩니다. 다른 일정을 하실 수는 없어요. 네. 아, 아니, 특별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주제 선정 시 인솔교사의 역할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그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한 행사로 추진하고 있지를 않아요. 네. 대학에 주차하는 건 주차비를 요거는 대학 측에 한번 문의한 다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학교별 자체 안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따로 제공해드리지는 않아요. 이것도 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건 학교별로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그 수련회 갈 때, 그럴 때 세우는 자체 안전계획 같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걸 참고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서울 학생들만, 서울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이제 캠프 같은 걸 운영을 하다가 지금 전국으로다가 이제 교육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전국으로다가 확대를 했는데, 어, 예상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대중교통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음, 그쵸. 학생이랑 같이 실습해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들도 같이 참여하셔야 돼요. 네네. 음, 네, 요 부분들이 조금, 아, 차후에 이제 할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진행을 해볼 텐데, 네, 이번에 조금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돈과 관련해서 특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들도 옆에 계셔야 돼요. 네,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일단 계시는 것을 좀 원칙으로 합니다. 네. 음, 학생은 두 팀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학생들이 많은 쪽으로 네, 임장해서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이제 참여를 하실 때 이제 꼭 같이 실습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 하실 분들은 하시고 이제 그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드릴 거거든요. 네네, 드릴 건데 일단은
그 학생 안전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이제 확인을 하시면서 네, 그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반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스파이크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인 한 대씩 네, 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 한 대씩. 네, 근데 이제 그 팀별로다가 이제 뭔가 두 명이서 뭐 한 팀, 세 명이서 한 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팀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 대는 쉴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만지고 체험하는 거는 1인 1대로 할 예정입니다. 네. 학생들한테는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메시지는 발송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요거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안내를 주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부분들은 일단은 학생들하고 좀 소통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전달이 조금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스파이크 프라임을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가져오시려면은 가져오셔도 되거든요. 근데 좀 짐이 되니까 노트북도 가져오는데 요까지 가져오시면 짐이 되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쓰는 걸로 가져가서 여기를 이걸 뭐 여기 이걸 갖다 계속 활용하려고 그걸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거는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불편하실까 봐 준비는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대여로. 네. 아, 오은주 선생님, 네네, 가능합니다. 네. 혹시나 근데 질문 제가 하나 드리면 여기에 파이썬을 아예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파이썬을 아예 접해보질 않았다 하는 학교 학생. 음, 안 배운 학생들이 이제 많지는 않을 건데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음, 파이썬. 어, 네. 파이썬을 지금 그럼 파이썬을 안 배운 학생들은 음, 잠시만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스파이크 프라임 쪽을 지금 거의 안 배운 학생들이 지금 스파이크 프라임 파이썬 쪽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쪽들은 다 그 프로그래밍이 명명이 돼 있어서 그걸로 다 가셨을 것 같고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김근혜 선생님은 이따가 한번 전화를 주셔요. 김근혜 선생님. 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영진고 학생들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설명은 다 된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파이썬 안 한 학생들과 관련해서 안 해봤던 학생들과 관련해서 그 잠깐 조금 더 질문을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우리 학교 학생들은 파이썬을 다 해봤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거다. 혹은 팀 중에 한 명 정도는 해봤기 때문에 팀 프로젝트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파이썬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네, 그럴 경우에는 잠시 남아서 논의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학교에 파이썬을 많이 접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어서 인 경우에는 잠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잠깐만요. 모든 사람. 채팅창을 조금 띄워놓고서 네, 바이브 코딩 쪽은 사실상 이제 뭐 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거기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전부 주차비를 받질 않아요. 네, 이상호 선생님.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주차비를 받지 않습니다. 네. 대학에서 지원되는지 여부는 사실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네, 그 부분은. 네. 아, 파이썬 경험했고 스파이크 프라임은 사실상 네, 괜찮습니다. 네. 네, 팀 프로젝트는 학교별입니다. 네. 네. 네, 장학사님, 저, 아, 네네네. 안녕하십니까. 말씀해 제, 네, 네네. 제주의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사 나은창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가 그 그 비행기표를 저희는 이동해야 돼서 확인이다 보니까, 저희 내려가는 금요일 날 비행기표는 가장 빠른 비행기표, 제일 늦은 비행기표가 19시 10분에 있어서, 아, 조금 일찍 나가셔야 된다 말씀이신 거죠? 네, 혹시 그런 부분은 아, 가능할까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야죠. 예. 아, 제주에서 오시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예, 괜찮으시고요. 지금 잠깐만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이 다 지금 학생들이 뭐 어떤 걸까요? 지금 바이브 코딩은 뭐 크게 신경을 쓰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파이크 프라임을 언어를 써서 지금 할지 아니면 블록형으로 할지 요거를 조금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두 개를 분반으로 해서 하나는 블록으로 하고 하나는 네, 파이썬으로 할지.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블록으로 하게 되면 조금 시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네네.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바이브 코딩이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대부분이 지금 파이썬을 배우지 않았으면 바이브 코딩 아니면 스파이크 프라임을 신청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그 외가 있을까요? 네, 바이브 코딩 쪽이신 데는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스파이크 프라임이신 경우에는 의견을 한번 묻겠습니다. 선생님들 그 블럭형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텍스트가 좋을까요? 파이썬이 좋을까요? 네. 의견 남겨주시면 뭐 필요하면 2개 반으로 나눠서 하면 되니까 네. 한 명 안 배운 거 정도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주신 내용들도 봐서는 그러면 그렇게 잠깐만요. 또 블럭형 하나 뭐 파이썬 하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또 한쪽으로 몰릴까 봐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기는 하네요. 의견들 한번 편하게 줘 보십시오. 아마 여기 어, 난이도는 지금 조절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FLL에도 참여를 하셨어요. 어유. 그러면 서울여고 학생들 엄청 잘할 것 같은데요. 저도 교사 때 FLL 했었는데 이거 하게 되면 실력 엄청 느는데 애들. 네. 음, 블록만 사용하니까 파이썬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블록이 더 익숙할 것 같다고요. 근데 익숙하면 재미는 없을 텐데 아이들이. 예. 하고는 있는데 예. 서울여고 선생님 되게 로봇 저기실 것 같아요. 실력자이실 것 같습니다. 네. 음, 원래 로봇은 FLL 같은 거 해보면 아이들이 더 잘해요, 확실히. 네. 계속 붙어가지고 하니까. 네. 일단은 그러면 뭐 다음에 학생들하고 이제 한번 만날 때 요 내용들을 저기를 해볼게요. 만날 때 선생님들하고 뭐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블로그로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되게 이제 파이썬을 안 해보고 이제 중학교에서 블로그만 하다가 올라왔을 거니까 이제 근데 이제 스파이크 프라임을 선택을 했다는 거는 스파이크 프라임 경험이 많이 좀 부족한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되게 쉽게 진행이 될 텐데 FLL 참여했던 학생들이면 네, 엄청 너무 시시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아마 선생님께서 AI가 들어간 부분을 수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FLL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없잖아요. AI가 들어간 기능들을 쓰질 않잖아요. 그래서 뭐 네, 나쁘지 않게 또 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요 주신 내용들 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 스파이크 프라임 뭐 블럭하고 저기 파이썬 문제는 한번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네. 설을 요구 선생님, 네. 오정환 선생님 되게 그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도 FL 애들 지도해 봤을 때 아주 그냥 엄청 애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있고 이래서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고요. 저도 매년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가 애들이 하도 졸라대가지고 매년 속고 속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겨울방학 매번 반납하고 그쵸. 선생님의 노고는 아이들이 고마워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속상하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간혹은 아니고 이제 상을 받아오면은 또 예, 너무 기쁘기는 합니다. 예. Recording stopped. 또 반갑습니다. 예, FLL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행사 때와 혹시 줌으로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줌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